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이번에 답사지는 지난번 창경궁에 이은 두 번째 서울 고궁 답사를 떠나볼까 합니다. 서울에는 조선의 5대 궁궐이라는 게 있죠. 한 도시에 궁궐이 무려 5개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케이스인데요. 혹시 5개의 궁궐 모두 알고 계시나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많이 언급이 되는 편인데 마지막 남은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바로 경희궁인데요. 오늘의 답사지는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이 잘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5대 궁궐 중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희궁의 모습은 당시 조선시대의 모습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분만 복원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덜 알려진 경희궁의 모습은 어떨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을 만든 국왕은 조선의 15대 왕인 광해군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즉위한 명민한 군주였던 광해군은 이 적장자가 아니었다라는 출신 컴플렉스 때문에 유독 왕권을 과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광해군은 새로운 궁궐 2개를 만듭니다. 궁궐 하나 만드는 것도 국력 소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2개나 만든 거예요. 광해군이 만든 2개의 궁궐이 인경궁과 경덕궁입니다. 한 번은 술사했던 김일용이 광해군에게 세문동에 왕기가 서려있다라는 말을 해주었는데요. 세문동 기억하시나요? 돈이문 답사 때 말씀을 드렸죠. 4대문 중 서대문에 해당하는 돈이문은 4대문 중에서 유일하게 좀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 돈이문 일대를 신문 혹은 세문이라고 불렀었는데 광해군 때 그 세문동에는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정원군의 집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왕권에 예민한 광해군인데 왕족이 사는 동네에 왕기가 서려있다? 이거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광해군은 정원군의 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만든 궁궐이 바로 경덕궁이라는 궁궐이었습니다. 인경궁과 경덕궁의 공사 규모는 어마어마했다고 하고요. 9년이 지나도 공사가 끝이 나질 않고 밀력이 탕진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2개의 궁궐은 실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광해군은 인조 반정으로 쫓겨납니다. 광해군을 내쫓고 조선의 16대 왕으로 즉위한 사람은 인조죠. 인조의 아버지가 바로 정원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군 집 세문동에 왕기가 서려있다는 게 아주 틀린 예언은 아니었던 거죠. 국력을 지나치게 소모했던 광해군의 정책을 비판했던 인조는 광해군이 만든 궁궐 2개 중에 인경궁을 해체해서 창덕궁 복원에 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궁궐 없애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경궁만 없애고 경덕궁은 남겨두기로 합니다. 더군다나 이 경덕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래 자기 아버지 정원군의 집이 있던 자리였고 인조 본인도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덕궁은 남겨두었는데 인조 때 이괄의 난이라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덕궁이 크게 피해를 본 이후로는 인조는 경희궁을 주로 사용을 했고 이후로도 조선 후기의 국왕들은 대부분 이 경희궁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경복궁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 때 경덕궁의 이름을 바로 경희궁으로 만들었고 이 서쪽에 있는 궁궐이다 이래서 서궐이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경복궁을 북궐, 창덕궁과 창경궁을 동궐, 덕수궁을 남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부터 경희궁을 잘 사용하지 않았죠. 자, 이제 그럼 경희궁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궁궐이 그렇듯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정전입니다. 정전은 대소신료 회의가 열리거나 중요한 행사를 치르거나 외국의 사신단을 접견하는 등 국왕의 대외적인 업무를 보는 궁궐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창경궁의 명전전 같은 곳이죠. 네, 이 경희궁의 정전은 숭정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창경궁 답사 때 이 정전의 포토전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포토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전의 포토전은 짜잔, 이렇게 정면보다는 회랑 모서리 구석에서 보는 정전이 가장 멋있습니다.
이 숭정전에서 20대 왕 경종, 22대 왕 정조, 24대 왕 헌종이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정조 대왕이 즉위했던 현장인 겁니다. 정조 재위 1년 차에 조현각 정조 시해 미수 사건이라고, 이 정조가 야밤에 독서를 하던 중 자객이 침투해서 정조를 시해하려다가 실패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현각이 있던 궁궐이 경희궁이었고요. 다만 조현각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숭정전의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서 대외적인 행사들이 치러졌던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신하의 시선이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창경궁 답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전에서는 왕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왕의 시선이 멋있는데요. 자자, 이게 이제 왕의 시선이었겠죠. 아직 눈이 다 녹지 않아서 예쁘네요. 원래 여기 눈이 가득히 소복히 쌓이면 진짜 더 예쁘거든요. 잘 지금 역광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기와 위에 약간 눈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 뒤에는 왕의 편전인 자정전이 있습니다. 정전이 국왕의 대외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다고 하면은 편전은 왕의 개인 집무실이었는데요. 자정전은 가보겠습니다. 경희궁의 편전인 이 자정전은 빈전으로 사실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빈전이 뭐냐면 임시 공간인데 왕이 죽으면 왕릉을 만들어서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왕릉을 만들 때까지 죽은 임금의 시신이 있는 관이 있어야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임금의 관이 왕릉에 묻히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을 빈전이라고 합니다. 빈전은 항시 필요한 기관이 아니라 국왕이 죽었을 때 임시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 별도로 빈전 역할을 하는 전각을 만들지는 않았고 자주 쓰지 않는 전각들을 빈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아까 경종, 정조, 헌종이 경희궁에서 즉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은 여기 경희궁에서 즉위한 국왕들의 선대왕들은 여기 경희궁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경종의 아버지인 19대 왕 숙종, 정조의 할아버지 21대 왕 영조의 빈전으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여기 자정전입니다. 참고로 헌종의 할아버지인 23대 왕 순조의 빈전으로 사용했던 건물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숙종대왕과 영조대왕의 관이 있었던 곳인 거죠. 네, 이거 숭정전이랑 자정전 옆에 태령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령전 한번 가볼게요. 사실 경희궁은 숭정전, 자정전, 태령전이 끝입니다. 네, 3개 전각밖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 마지막 전각인데, 네, 이 태령전 보기 전에 더 소개해드릴 게 있네요. 네, 이 태령전과 자정전 사이에는 딱 봐도 뭔가 신묘해 보이는 이 바위 암석이 있습니다. 그 광해군한테 이 세문동 일대에 왕기가 설어 있다라고 그 술사였던 김일육이 말을 해줬을 때 그 왕기의 그 근원지, 그 왕기의 그 출처가 바로 이 암석이었다고 합니다. 이 암석에 왕기가 설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이 왕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이 정원군의 집을 헐어버리고 이 궁궐을 만들었을 때 왕암의 이름을 서암으로 바꿔버렸다고 하죠. 이곳이 바로 태령전입니다. 태령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헌했던 곳이었는데요. 참고로 임금이 죽으면은 아까 관을 임시로 보관하는 빈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빈전과 함께 돌아가신 선대왕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 역할을 하는 전각이 또 필요한데 그런 전각을 이번에는 혼전이라고 합니다.
네, 혼전 역시 항상 필요한 게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는 전각을 임시 공간으로 사용을 했는데 영조가 죽자 정조가 영조의 혼전으로 썼던 건물이 여기 태령전이었다고 합니다. 경희궁은 영조, 정조가 유난히 많이 얽혀있는 궁궐이죠. 영조의 혼전으로 쓰였던 건물, 그래서인지 태령전 안에는 영조 대왕의 어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경희궁 답사를 다 마쳤는데 당연하게도 조선시대 당시의 경희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경희궁은 지금처럼 작고 얼마 남지 않게 된 걸까요? 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이 경희궁의 건물들을 경복궁 중건의 주요 자재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이 헐어버렸어요. 그래도 전극이 꽤 많이 남아 있었는데 네,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일제가 이 경희궁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아예 그냥 무로 만들어버려요. 창경원을 만들면서 훼손 정도가 심한 창경궁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각이 좀 남겨져 있었는데 이 고종 때부터 잘 사용하지 않았던 탓인지 경희궁의 경우에는 정말 흔적도 없이 그냥 아예 없애버립니다. 원래 경희궁은 지금의 구세군회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회관, 서울시교육청 등을 아우르고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복원을 하려고 해도 이미 수많은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할 수 있을 만큼만 복원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경희궁의 모습입니다. 아까 정조가 이거 경희궁과 특별한 인연이 좀 깊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조의 할아버지이자 정조의 선대왕이었던 21대왕 영조가 이거 경희궁에서 주로 지냈거든요. 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정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영조와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를 경희궁에 기거하도록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어린 시절을 여기 경희궁에서 보낸 건데요. 이 정조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을 경희궁에서 보내고 또 즉위식도 여기 경희궁에서 하고 또 여기 경희궁에서 자객 때문에 죽을 뻔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인연이 남다를 수밖에 없고 정조에게는 여기 경희궁이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조가 생전에 경희궁의 이모저모를 기록한 경희궁지라는 것이 있어서 남아 있었는데 그 경희궁지 덕분에 훼손 정도가 심해도 복원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터가 있죠. 원래 이곳에는 경희궁이었지만 일제가 싹 썰어버리고 공터가 남은 뒤로 서울중고등학교가 세워졌다고 해요. 1980년에 서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현대건설에서 이 부지를 사들이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서울시가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이렇게 공터로 남겨진 거죠. 뭐 가끔 공연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터로 남겨져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경희궁 답사는 끝이 났지만 경희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궁벽을 따라서 한 바퀴 궁궐을 둘러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경희궁의 아름다움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아무도 돌아볼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 경희궁의 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한 바퀴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정전.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경희궁 오시면 꼭 궁벽 따라서 한 바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기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죠?
그곳이 아까 영조의 혼전으로 쓰였던 태령전이라는 장각이었죠. 네, 저는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으로 나왔습니다. 경희궁의 정문인데 궁궐의 정문 같지가 않다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흥화문은 옛날의 그 흥화문이 아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경희궁을 헐어버릴 때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은 헐지 않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러다가 이토 히로부미의 사당인 방문사를 만들고 그 방문사의 정문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다 썼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방문사가 남아있지 않고요. 대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시죠? 바로 신라호텔이 있는데 신라호텔의 정문이 바로 경희궁의 정문이었던 흥화문이었습니다. 경희궁 복원할 때 신라호텔 정문을 가져올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 경희궁의 정문인 흥화문이 있던 위치는 지금의 구세군 회관이 있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원래 위치로 가지 못하는 거 지금의 위치에 새롭게 복원을 한 거죠. 경희궁은 정말로 순환을 많이 겪었던 궁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편인데 그럴수록 우리는 경희궁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희궁을 더 자주 찾았으면 하며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덥사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 이영이었습니다.